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전 세계 무역의 동맥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해상 운송 시스템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2017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 무역을 거의 멈춰 세우다시피 했죠. 그 공격의 대상이 바로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머스크였습니다. 자, 그럼 피해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3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데이터 좀 유출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디지털 세상의 공격이 진짜로 현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뭐랄까,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나페티아라고 불리는 랜섬웨어. 딱 하나가 머스크의 컴퓨터 4만 5천 대랑 서버 4천 개를 그냥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말이죠. 이게 머스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보세요. 2018년에는 코스코, 2020년에는 CMA CGM이랑 MSC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줄줄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이쯤 되면 이건 뭐 이 업계 전체의 고질적인 약점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해양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늘었을 것 같으세요? 무려 400%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밖에 할 말이 없죠. 특히 더 심각한 건 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바로 항구를 노린 공격입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해요. 2021년 단 한 해에만 무려 600%가 증가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물류의 심장부 자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염, 그러니까 우리 공급망을 위협하는 이 디지털 병원균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해커들이 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공격 방식, 그건 단연 랜섬웨어입니다. 전체 해양 사이버 공격의 거의 40%를 차지하니까요. 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랜섬웨어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꽁꽁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 그러니까 몸값, 영어로 랜섬을 달라고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인질로 잡는 아주 악랄한 범죄인 거죠. 물론 랜섬웨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흔한 공격 경로로는 피싱과 SQL 인젝션이 있어요. 피싱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이메일 같은 걸로 사용자를 속여서 악성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SQL 인젝션은 좀 더 기술적인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나쁜 코드를 집어넣어서 중요한 정보를 쏙 빼가는 수법입니다. 근데 이 피싱 공격도요,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피어 피싱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무한테나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나 회사 고위 임원처럼 아주 핵심적인 인물을 딱 정해서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계정 하나만 뚫리면 그냥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이랑 해결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체 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취약한 건지, 그리고 이런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디지털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격의 형태를 보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그냥 시스템 마비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항구의 행정 기능을 아예 멈춰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GPS를 조작해서 멀쩡히 가던 유조선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서 붙잡히게 만든 사건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배에서는 GPS나 항해 시스템, 뭐 전자해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항구에서는 수많은 사물 인터넷 센서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모든 디지털 연결점, 이 하나하나가 전부 잠재적인 공격 경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을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체계적인 4단계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첫째, 뭘 지킬 건지 정하고, 둘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셋째,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막을지 대응책을 세우는 거죠. 아주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여러 겹으로 쌓아야 합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약점을 미리 찾아서 보완하고 침입자를 감시할 똑똑한 탐지 도구 같은 것도 설치해야겠죠. 근데요, 기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직원들을 계속 교육해서 가장 약한 고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복구 계획을 세워두는 것.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랄까 한 번에 딱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거의 만성질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해운업계가 좀 변화에 보수적인 문화가 있어요. 둘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나 경영진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요. 셋째는 솔직히 이 분야 전문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들 빅테크 기업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라는 곳이 워낙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아주 견고한 방어벽을 쌓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글로벌 공급망이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혈액순환계라면 사이버 보안은 뭘까요? 바로 이 시스템을 외부의 나쁜 병균으로부터 지키는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 세계의 혈액순환계가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면역체계는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 그러니까 거대한 사이버 공격에서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강력할까요?